네, 어제 국비 귀국한 최순실 씨 오늘 오후 3시에 소환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순실 수사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모습을 보셨는데 이건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최순실 씨의 어제 국비 귀국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자, 이게 박 대통령과 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교감을 갖고 들어온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자진 입국이냐, 과연 최순실 씨가 아니면은 기획 입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기획 입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26일 세계일보 회견을 보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귀국할 상황 아니다라고 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틀 뒤에 이경재 변호사죠, 최순실 씨 측 변호사가 네. 검찰이 소환하면 출석하겠다. 이 말하는 시점에 벌써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속전속결로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짜여진 기획이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치밀한 대응이다. 조직적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 상의 없이 입국이 진행이 됐고 자신 검찰로서도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비행기에 탑승한 그 시점에 네.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지 간에 최순실 씨 입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서둘러서 본인이 조사를 받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을 좀 달라는 최순실 씨의 요청에 하루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최순실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크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국정농단이랄지 네. 어떤 국가적 위기와 관련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는요. 물론 피의자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요청해서는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시시각각별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24시간 자체는요. 엄청난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내부에서 어떤 최순실 씨를 조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검찰은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입국을 하고 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쵸. 검찰이나 이경재 변호사는 알 겁니다. 우리가 최순실 입국 과정을 아까 우리 추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6일 날 들어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경쇠약에 걸려서 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요. 그 다음에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하면서 관계자들 다 검찰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래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예. 이게 본인의 의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신경 변화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시나리오와 각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3시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그 검찰의 압수수색도 사실은 이와 맞물려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각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긴급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자, 지금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관련된 내용 인터뷰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원장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최 원장이지만은 그 최 원장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기본권은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변호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좀 더 강압적으로 수사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초 어제 그 입국한 시점에서 신병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서도 그 다음에 검찰 소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부랴부랴 오늘 오후 3시로 그 소환 시기를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검찰의 어떤 대답이 이렇게 뭐 최순실에 관련해서 입국하는 사정을 알았느냐, 뭐 네. 그렇게 할 때 검찰이 입국하기 전에 비행기 탄 이후에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최순실 씨와 입국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또 네. 오늘은 소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어떤 수사 상황을 보면서 소환을 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최순실 귀국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좀 있죠. 그런데 아마 검찰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최순실 씨가 입국했을 때 바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최순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론의 문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죠. 예. 그래서 갑자기 예, 네. 관련된 또 뭐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네. 또 말이 또 있습니다. 자, 최 씨가 입국하면서 바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체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의 얘기 들어보죠.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 이것은 검찰 수사 사상 최고의 범죄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고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땅의 검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포폰까지 써가면서 검찰 출석을 앞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를 시도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수석 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내용에 보면요. 사모님, 저는 경찰도 검찰 쪽도 기자도 아닙니다. 제가 정 총장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내용을 남겼어요. 네. 근데 그 번호가 끝번호가 3482로 끝나는 번호예요. 그런데 이게 이것이 그날 문자를 남기기 전에 네. 그 K스포츠 경연 지원 본부장에게 정 사무총장 분들한테 또 문자가 갑니다. 예, 그 전에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총장님께 안수석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예. 메모를 전달해 드립니다 하면서 안수석이 전화를 했던 그 똑같은 번호를 거기다 남겨요. 예. 그리고 안전한 번호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지금 정의연씨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 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이랄지 자금 유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키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심선의 형식으로 실체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죠. 예. 굉장히 우려를 해서 이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청와대에 이제 대외비 문서가 들어가 있어서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제 사건의 이제 발단이 사실 되다시피 한 것이 이제 태블릿 PC 아닙니까? 이 태블릿 PC가 지금 뭐 최순실 씨가 인터뷰하기로는 자기 게 아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다. 자기는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태블릿 PC가 독일에 최순실 씨와 함께 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 씨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예, 뭐 태블릿 PC가 과연 어떻게 해서 입수가 됐는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독일에서 입수가 된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입수가 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태블릿 PC의 검찰의 수사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에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요. 예. 그 해외에서 통신망에 해외 나간 것이 다 뜹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문자를 보내요. 뭐 조심해라 이런 그렇죠. 문자가 여행이랄지 오죠. 테러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고 문제가 예. 있으면 영사관에 연락하라. 하면 영사관 전화번호 뜨는데 예. 태블릿 PC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보면 9월 3일 날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을 하면서 그날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어떤 이메일 계정 자체도 보면 정유라 씨의
이름 개명이죠. 정유연이죠. 근데 아이디도 연이로 돼 있고요. 예.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최순실 씨의 셀카 사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순실 씨는 셀카 사진 자체가 자기가 찍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찍어서 보내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최순실 씨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들이 명백히 나타나는 거죠. 예, 예. 자,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소환돼 검찰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이나 뭐 안종범 수석이나 이제 청와대 이제 비서진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안정범 수석 경우에는 뭐 미르와 K 재단 모금 과정에서 개입했는지 여부, 예.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사전에 지금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예.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개인 비위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는데, 그래도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게 지난번에 정윤회 씨 문서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예. 그때 우병우 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라는 거죠. 예. 민정비서관으로서 옆에서 업무를 봤을 거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서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고요. 물론 검찰 수사에서는 뭐 그 부분까지 조사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수사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개인적인 비위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의 명의자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2012년 대선 때 고 이춘상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에게 줬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좀 추측이 가능할까요? 이 발언을 미루어 볼 때요. 그렇죠. 이제 이 태블릿 PC가 굉장히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태블릿 PC잖아요. 그래서 네. 입수 경위랄지 내용이랄지 이게 어떻게 최순실 씨의 손에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고 예. 중요한 어떤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김한수 선임 행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뭐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태블릿 PC 자체는 본인이 그 당시 대선 당시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으로 구입을 합니다. 예. 법인명이죠. 예. 그걸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이춘상 씨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죠. 이춘상 씨는 그때 사망을 해서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교통사고로 이춘상 숨졌죠. 씨를 예. 핑계를 대려고 했는지 예. 사망한 사람을 핑계를 대면 이게 사실을 묻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진술했는지 그것은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춘상 씨와 지금 문고리 3인방과는 굉장히 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문고리 3인방과 관련해서 4명 중에서 가장 맡한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호성이랄지 안봉근이랄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됐을 거고, 그 전달된 PC가 바로 최순실에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사과 뒤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뭔가 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가 있은 후에 출국했었던 관련자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고영태나 이성한 씨 같은 경우에 나와서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26일 처음에 JTBC가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을 보도하고 예. 그 이튿날 대통령이 24일이었죠. 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예. 이어서 그 다음날 26일 최순실 씨 인터뷰, 이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용태 씨, 이성한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또 30일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한 일주일 사이에 되게 압축적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예. 이래서 물론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만한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빨리 수습해야 된다. 검찰도 속도전을 내야 되고 청와대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핵심은 과연 진상을 검찰이 어느 정도 밝혀내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관련해서 그 보고를 받고 직접 챙겨왔다 이런 증언도 나왔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84조죠. 대통령은 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예. 그 형사상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사받지 않을 권한이 소출하는 있다. 그것을 두고 뭐 김관선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소추의 의미에 체포, 구금, 뭐 수색, 압수 이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예. 왜냐하면 소추라는 거, 기소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수사 자체가 기소를 네.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와는 별도로 수사는 진실은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또 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예. 뭐 헌법학자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처한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 뭐 풀이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데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적 의혹의 이 최정점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이 돼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를 했느냐, 묵인을 했느냐라는 것이 국민적 의혹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입장을 밝히든 뭐 검찰 수사 대상이 되든 밝혀야 된다라는 것은 그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으로 관해서 고영태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고영태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 예. 보면 이 두 재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 과정이랄지 그 운영을 계속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정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후 외환의 경우에만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다수설적인 입장은 체포 구금은 뭐 소추를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중에서도 강제 수사, 의무 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강제 수사는 체포나 구금, 구속하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 헌법의 취지에 보면 구속이나 체포는 아마 안 하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예.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다수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 압수수색이나 다른 수사를 진실을 밝히는 다른 수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거의 다수설이고요. 예. 또 우리가 알다시피 친박의 핵심인 정종섭 의원이 헌법학자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헌법학 출신인데 그 헌법학 원론에도 보면 수사나 압수수색 등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필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 법조계의 대부분의 의견은 압수수색이나 수사는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대통령이 양 재단과 관련해서 모금 과정이랄지 운영에 있어서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간에 수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조사도 불가피하다라는 뭐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전에 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담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회의 도중에 퇴장을 해버렸죠. 자, 이거 관련해서 이 그 여당에서는 지금 거국 내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의원들의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속고 대제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 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 인사를 징발해 발표를 하고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당 지도부의 모습이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무슨 뭐 거국 내각을 수립해라 뭘 하라는 자체가 좀 이게 좀 국민들이 보면 납득이 안 된다. 당 지도부 총사 때. 네. 자, 거국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는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크게 야당에 대해서 강한 불만의 그 말을 쏟아낸 다음에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 거국 내각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일단 그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거국 내각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특검 때문에 이렇게 그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거국에 만약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둔다라면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연정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립에 무게 중심을 둔다라면은 뭐 그 총리를 비롯해서 그 내각을 그 아주 정치적 색채가 없는 각계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을 이렇게 모여두는 예.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그 새누리당 경우에는 거급 중립 내각을 주장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내각에도 새누리당 소속 그 강류가 2명이 있습니다. 유일호 장관 있고 조윤선 예. 장관도 있고 먼저 자기당 소속 자기당 출신 장관들의 당적을 정리하는 것부터 순서다. 예.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추미애 대표도 지적했지만은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정현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속 증인 채택을 막는 과정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물론 두 야당의 지도부는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유력 주자들이 거국 중립 내각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네. 새누리당이 받으니까 지금 입장을 변경하는 그런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이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 위기 상황을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맡으면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네. 빨리 가닥을 잡아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